아니 그러고 다니는 거야. 너가 이러고 다니는 거야. 아, 너 잘 어울리는데? 래퍼야? 너 이렇게 다녀야지. 핏 좀 만져볼까? 아, 이거 어떻게 이러고 다니냐, 너? 오늘은 지난번 민섭이 형이랑 결혜 형에 이어서 스타일 체인지 2편을 찍기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근데 원래 인성이 형이랑 찍기로 했는데 그 개인 사정으로 저랑 좀 스타일이 상반되는 동혁이 형이랑 같이 찍기로 했고 일단 동혁이 형 모르는 사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소개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슈퍼점에서 오프라인 영업을 맡고 있는 방동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형이랑 너랑 스타일 딱 소개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홍재는 항상 평소에 입고 다니는 그치. 대로 딱 입고 온 거잖아. 저도예요. 저도 평소에 이러고 다녀요. 그러면 옷 소개 먼저 할까? 소개 한번. 일단 비니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평화시장 비니고 이 선글라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르사체, 그리고 목걸이는 이거 쉐이크 준지라는 일본 스케이트보더가 만든 브랜드고 이거는 히스테릭 글래머, 그리고 이 롱슬리브는 배트멍, 그리고 이건 일본에서 사온 더블렛 제품이고 벨트는 Y 프로젝트, 이제 반스는 투시, 그리고 키링은 프로젝트 GR,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 작게 몽키 스패너 투시 거 하나 달았고 실제 작동을 해요 또. 좋네. 실용적이네.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발렌시아가 플레어드 팬츠, 그리고 이거 신발은 미군 설상화인데 이게 라프시몬스 14년도 컬렉션에서 런웨이 때 이거 그래서 이거 입어봤습니다. 저는 오늘 컨셉이 약간 유럽인데 일단 뚜껑은 드레익스, 자켓 그러니까 셋업으로 드레익스, 그리고 셔츠는 드레익스랑 아미레온도 콜라보고, 그리고 넥타이는 파올로 알비자티 라고 이제 이탈리아 브랜드인데 이걸 또 스토리가 있는 게 내가 이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는, 타이가 되게 멋있어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국내에서 제 뮤추얼 중에 팔로우하고 계신 분이 종만이 형이더라고. 그래서 또 그게 또 재밌었고, 그리고 구두는 크로켓앤존스 하바드라는 모델이고요. 또 이 시계 한번 시계는 스위스 거, 또 이 단종된 모델인데 롤리. 네, 자주 차고 있습니다. 이제 옷 한번 갈아입어 볼까요? 이거 액세서리까지 싹 다 해서 박스 빼고 싹 다 박스 한번 빼고 갈아입는 싹 다. 걸로. 오케이. 오케이 고. 아니 그러고 다니는 너가 이러고 다니는 거야. 아, 너 잘 어울리는데? 래퍼야? 너 이렇게 다녀야지. 핏 좀 만져볼까? 와, 이거 어떻게 이러고 다니냐 너? 와 근데 동혁이 형이 키가 엄청 커 보여 이제. 바꿔 입어봤는데 그게 자신이 없어졌어? 아, 아, 이렇게 입으면 자신감이 사네. 네, 뭔가 가려지고 뭔가 덥고 이러니까. 좀 작아진 거 전반적으로 작아진 것 같아갖고 키가 원래 몇이세요? 78인데 높은 신발 신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조금 깔차기가 두 개는 깔려 있는데 너무 커갖고 이게 한 300 300 정도 돼갖고 확실히 뭔가 위축되는 건 있네요. 근데 동혁이 형 존나 이상해. 진짜 와, 저 심각하다. 근데 진짜 와꾸 미쳤네. 말좀 해봐 홍재. 일단 50살 넘어서까지는 이렇게 좀 핏한 거 입을 생각은 없고 뭐 옷을 좀 입은 느낌 확실히 드는데 사람 자기 옷을 입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니, 귀걸이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깔끔하긴 한데 이렇게 입고 다니면 부모님은 좋아하시겠다. 한번 평가를 해줘봐 서로. 근데 일단 생각보다 핏이 일단 원래 워낙 핏이 좋아서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수염이랑 확실히 이런 영국의 드레이스랑 약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무드가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저 바지 기장도 나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음. 뭐 잡을 것도 없고 굿. 평가해줘봐. 제가 또 막상 제 옷을 남이 입는 거 보니까 내가 이러고 다녔나 생각도 약간 들긴 하는데 근데 워낙 키가 크고 목걸이가 좋아서 잘 맞는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뭔가 귀걸이가 조금 안 어울리는 느낌은. 원래 또 이 티가 원래 형 거여서 내가 준 형이 거지. 저한테 준 거거든요. 저도 원래 이런 옷을 엄청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변하면서부터 이런 옷을 입기가 힘들어가지고 또 홍재한테 잘 맞을 것 같아서 전달한 거거든요. 뭐 역시 사람은 자기가 입던 스타일대로 입는 게 좋다가 결론.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이런 하이 패션을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었던 제가 신기하기도 하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이런 하이 패션은 트렌드를 계속 쫓아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멋있다고 생각도 하고, 또 직접 또 다시 한번 입어보니까 왜 좋아하는지 또 느낌도 오고, 근데 자신감은 계속 줄고 있는 느낌이고. 첼스 비니는 어떤 거 같으세요? 주말에 산 건데 이건 진짜 요즘 사람들 많이 쓰셔가지고 그냥 핫한 브랜드인데 제가 또 쓰니까 너무 별로인 모습이
모습이 또 비춰질 것 같아서 약간 염려되네요. 뭔가 구매하셨던 분들도 구매 취소를 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 오늘 옷 바꿔 입는 거 되게 걱정했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드레익스나 이런 클래식한 의류도 왜 있는지 확실히 좀 느꼈고, 이게 생각보다 옷이 커야만 편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좀 몸에 잘 맞는 옷도 좀 편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근데 뭐 나중에 한 60살 그때 되면은 시도해보고 싶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언제부터 이제 이런 의류를 관심을 가지게 된 건지. 일단 이런 의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사실상 그 어렸을 때 막 발렌시아가 트리플스 한창 나왔을 때 하이패션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그런 트렌드를 계속 쫓아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 시간에 관계없이 끝까지 아까 말했던 60살까지 계속 꾸준히 입을 수 있는 옷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수많은 그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드레익스라는 브랜드가 뭐 남녀노소 입었을 때 그 나이에 맞는 무드에 맞게 변하는 느낌이 좋아서 좋아하게 됐죠. 좋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또는 뭐 체형이 큰 사람이든 마른 사람이든 입었을 때 각자의 무드에 맞게 뭔가 클래식한 웨어를 잘 표현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뭔가 제 입장에서는 꾸안꾸 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진짜 셋업을 입었을 때 나는 꾸꾸꾸처럼 뭔가 굉장히 멋을내서라기보다는 뭔가 자연스러운 원단감이나 핏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데일리하게 좀 맞아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또 자주 입기도 하고, 평상시에 뭐 예를 들어서 집에 갖고 있는 뭐 다른 셋업이나 또 뭐 톰 브라운 셋업이나 이런 거 입었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반면에 이런 건 약간 포멀하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뭔가 좀 데일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형주 씨는 그러면 왜 이런 하이패션을 딱 접목하게 됐거나 뭐 시작하게 됐는지?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되게 그런 패션들을 보면서, 그때는 또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핏으로 나오는 도메스틱 브랜드나 그런 거를 많이 사다가 이제 점점 막 학생 때부터 나도 저런 걸 사봐야겠다 이래서 용돈 모아서 막 한때 라프 시몬스 Y3가 유행할 때도 Y3, 요지아마모토, 네, 발렌시아가 이런 거 한두 개씩 용돈 모아서 겨우 사다가 그런 컬렉션들을 항상 막 보면서 되게 동경하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둘씩 사다 보니까 이제 좀 엄청 더 빠지게 됐고, 애초에 제가 좋아하는 게 오버핏이다 보니까 그런 브랜드를 사려면 그런 것과 호환되는 것들을 잘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코디를 하기 위해서 계속 디깅을 이제 평소에도 열심히 하고 있고, 발렌시아가가 이번 FW부터 가격을 좀 말도 안 되게 올려가지고 검사가 돼버렸죠. 네, 이제 뭐 선글라스도 런웨이브에서 되게 멋있다 했는데 거의 400만 원 한국 돈으로, 그리고 뭐 롱슬리브가 130만 원, 후드 집업이 240만 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아 이제 발렌시아가는 조금 놓아줄 때가 된 것 같고, 이제 뭐 새로운 브랜드 점점 디깅하면서. 요즘에 새롭게 찾는 뭐 브랜드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자기만 알고 싶은 브랜드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바잉 시즌이라 엄청 디깅을 하다가 제가 컨택을 한 브랜드는 아닌데 약간 숨겨진 샵을 발견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입점된 브랜드 중에 테오 렐리스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센트럴 세인트 마틴을 졸업을 하고 그런 학생 뭐 과제를 하다 시작한 것 같은데, 볼캡이나 신발, 이제 의류에다가 실리콘 같은 걸 엄청 덕지덕지 붙여갖고 만든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볼캡이랑 신발을 이제 개인적으로 오더했는데 가격이 좀 말도 안 되게 싸더라고요. 그 빈티지 신발에 이제 은색깔 실리콘을 덕지덕지 붙여놓은 신발인데 그게 30파운드고, 볼캡도 블랙 볼캡에 브라운 컬러의 실리콘 막 군데군데 붙여놓고 딱 가운데에다가 약간 보석 같은 걸 박아놓은 게 그것도 30파운드더라고요. 디깅을 하다 보니까 진짜 모르던 브랜드가 많더라고요. 근데 가격대도 생각보다 접하기 쉬운 그런 브랜드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모아서 한번 컨텐츠로 찍는 걸로 하고. 재밌겠네요. 네. 형은 이런 클래식한 의류들을 살 때 보통 어디를 많이 참고하거나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이야? 사실 이런 클래식한 옷들은 온라인 디깅을 해서 예쁜 걸 찾아서 구매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무조건 직접 입어봐야 되거든. 항상 매장에 가서 직접 입어보고 나한테 맞는지 뭐 그런 것도 체크하는 편이고, 또 여기서 드렉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사이즈감의 변동이 없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48 사이즈에 32 사이즈를 착용하는데 어떤 옷이 나와도 48에 32를 사면 무조건 그 핏 그대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왜냐면 디깅이라든지 이런 사이즈감, 훅이라든지 이런 거를 딱히 찾아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뭐 도산에 잘 아시겠지만 드렉스 매장이 있고, 또 뭐 신발 같은 경우 유니페어나 아니면 뭐 샌프란시스코 마켓이나 여기 서촌에 바버샵도 있고 그런 쪽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지. 홍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다 오버핏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디깅을 해도 또 브랜드마다 너무 사이즈도 다르고, 같은 브랜드에서도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가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이 바지 같은 경우도 사실 스몰 사이즈인데 진짜 기장이 말도 안 되게 길어갖고, 이거는 거의 키 한 2m가 입어도 길 것 같은 느낌인데 내려 입으면은 진짜 그냥 다 끌리는데, 그래서 제가 높은 신발을 신거든요. 네, 필수죠 이건. 일단 저는 그래서 구매를 할 때는 웬만하면 저는 직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개인 매물을 통해서 많이 사는데 직구 같은 경우는 제가 딱 어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어떤 제가 한 제품에 꽂혀서 그걸 디깅을 하다 보면은 진짜 뭐 처음 보는 사이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직구를 거의 한 20개국에서 거의 해본 것 같아요. 와. 그것도 이게 같은 제품이더라도 이제 다 리테일가가 샵마다 다른 경우도 있고 네, 그쵸, 아무래도. 이 제품이 세일했는데 여기 남아있어?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젠테가 아, 짱이죠. 진짜 가젠테. 근데 이 신발 같은 경우 또 이제 그 유명한 중고 장터 그레이드에서 산 거거든요. 그래도 유명하죠. 네, 근데 이제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또 사기도 많고 맞아요. 배송이 진짜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말만 잘하면은 이제 국내보다 애누를 하기가 좋아요. 제가 찾는 것들은 이제 그레이드에 생각보다 매물이 많더라고요. 그레이드 매물 그래서 좀 많죠. 젠테는 진짜 인기 많은 거를 약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진짜 분삭되니까. 하루에 20번은 들어가야 맞아요. 스테로이드 더비도 이제 젠데에서 친구가 알려줘서 110만 원대에 구매했는데 그것도 제가 사고 진짜 한 1분인가 있다가 1분. 다 솔드아웃 되더라고요. 역시 요즘 사람들은 그런 정보 전달이 되게 네. 빨라서 확실히 하이판 패션은 구매를 하려면 진짜 디깅이랑 노력이 진짜 필요하죠. 또 반면에 이런 패션은 가격 변동이 아예 없어요. 전 세계 어디서 사든 그 가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좋아하는 이유의 일부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브랜드들은 나중에 가격 방어도 잘 되나요? 팔 때? 딱히 사실 파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사실 파는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오래 입기도 하고 에이징도 되고 그냥 구매한 사람이 거의 뭐 꾸준히 입다가 그런 옷이 많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거의 없죠. 저는 이제 막 많이 옷을 팔기도 하니까 새로운 걸 사기 위해서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사는 것들이 그래도 가격 방어가 좀 되는 거를 제가 고려하고 사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신발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최근에 다시 라프시머스크 은퇴한다는 말 듣고 런웨이 아. 다시 보다가 아. 신발 보고 꽂혀갖고 산 건데 아, 검색해보니까 2년 전만 해도 새 제품이 거의 우리나라 돈 1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엄청 싸네. 했는데 이게 가격이 또 최근에 찾는 사람들이 늘었는지 엄청 올랐더라고요. 이런 게 어려워요. 그 새 제품이 400달러까지 오르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레이드 운 좋게 무관세로 구매했는데 20만 원 정도에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조건 디깅. 아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미스치프 그 아톰 신발이라고 불리는 그 이거보다 신발을 더 큰 거, 아, 그거는 진짜 길이가 이만한 거. 340mm인가? 제가 그때 발매할 때 새벽 1시였는데 아이폰으로 계속 시도하는데 진짜 한 5분째 튕겨갖고 맥북을 켜서 겨우 구매했는데 그게 이제 한 4월 중순쯤에 올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그게 아쉬운 게 리셀가가 딱 처음 나왔을 때 200 돌파했다가 최근에 이제 스타벅스 보니까 70만 원까지 떨어졌다고요. 그래갖고 중국의 영향이 또 없잖아요. 이게 아, 섞였죠. 쿠팡에서 너무 네, 계속 짭을 찍어대니까. 팔다 보니까 떨어진 것 같은데 기대치가 떨어지긴 했는데 실물이 너무 궁금해서 아, 너무 궁금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도착하면 리뷰 영상 한번 쿠팡 짭이랑 한번 비교? 비교 영상 해볼까? 제가 듣기로는 홍재 씨 옷장에 옷도 굉장히 많고 이런 뭐 고가부터 저가부터 고가까지 모든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은 걸 소유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4월 달인가? 언제 지금 플리마켓 예정돼 있지 않아요 혹시? 아 원래 이게 제가 주변에 친한 형들이랑 같이 3월 달에 플리마켓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딜레이 돼서 이제 최근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 8일 날 성수 오우드에서 아마 오. 플리마켓을 할 것 같고 아끼는 옷도 내놓고 좀 손이 안 가는 옷들도 내놓고 이래서 가격대는 진짜 천차만별로 플리마켓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한번 오셔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워낙 옷을 막 사고 팔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번개장터나 콜렉티브 이런 거를 사용하면은 되게 업로드하고 이런 게 귀찮잖아요. 평소에 팔고 싶었는데 못 팔거나 이런 옷들이 엄청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